오늘은 6.25 전쟁일, 특별히 목사님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음에도 잘 모르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저는 공감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불리해 왔습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한국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 달라서 한국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은 깊이 생각하지는 못했어요. 저는 그때 14살이었었어요. 14살이었었는데 6.25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문제가 뭔가 하니, 집에는 그래도 밥을 먹고 살 수 있었는데 누나가 저 포항 근방에 시집을 가서 그 6.25 전쟁 나는 그 바람에 여기 오지도 못하고 대구 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6.25를 만났는데 그때에 계속해서 버리는 거, 집에 어른들이 버리는 거는 없고 고생이 되니까 그 자리에서 식구들 중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는 그때 구룡포 국민학교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엿장사를 했어요. 14살 먹은 학생이 엿장사를 하니까 바람이 잘못 불면 엿이 다 녹더라고요. 엿이 녹아버리고, 잘 불면은 새바람이라고 하는 바람이 불면은 엿이 딱딱하고, 갈바람 가는 거 불면은 엿이 녹고, 그렇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한 달 전쯤 됐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서 내 좀 태워두고 해서 같이 갔어요. 왜 갔느냐 같으면은 구룡포 초등학교 정문 앞을 가보고 싶었어요. 지금은 쫓아다니는 어른이 되어 있지만은 그때 14살 먹은 아이가 무슨 장사를 잘했겠어요. 그래서 정문 앞에 가서 기념사진을 하나 찍어 왔어요. 그때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저는 어리니까 그렇지만은 어른들이고 누구든지 간에 6.25 전쟁에 대해서 예측이라도 한 분들이 있었느냐 하면 없었어요. 6.25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까지 서울에서는요, 동대문 운동장에서 야구하고 즐기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음은요, 어떻든지 간에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을 좀 바짝 차려서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25 전쟁일, 여기 보시면은 이 밑에 사진은 아프리카 케냐에 살고 있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남북이 얼마나 위험하게 대치해 있는지 모르는 것 같다. 다른 나라 젊은 아들이 한국 사람들이 살긴 잘 사는 것 같은데 남북이 얼마나 위험하게 대치해 있는지 모르는 것 같다. 대단히 충격적이잖아요. 저한테는 충격적이었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거 뭐 그가는 거 없다 하고 치우는 거죠. 전쟁하면 나니까 문제는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다 되잖아요. 어차피요. 지금요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보세요. 보시면은 우크라이나는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전쟁 나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북이 얼마나 위험하게 대치해 있는지 모르는 것 같다. 한국 사람들은 이거 우리가 새겨둬야 되지 않겠느냐. 6.25가 되니까 그 생각이 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인은
중국과 일본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존재인 줄을 모르는 것 같다. 일본은 지금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상당히 개선했어요. 바람직하잖아요. 과거 역사만 가지고 미래를 거기다가 맡긴다 하는 거,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런데 그 해결을 거의 한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과 일본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존재인지를 모르는 것 같다. 중국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일본도 문제는 있지요. 있지만 화해를 하고 있으니까 됐고, 일단은 중국은 우리가 그냥 그대로 얘기할 정도 못 됩니다. 제가 중국을 한 50분 왔다 갔다 했어요. 통일부 문제 때문에. 근데 중국 사람들이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해서 그들이 참말 대우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잘 알죠.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잘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중국과 일본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존재인지를 모르는 것 같다. 우리 국민들 보고 케냐 아들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는 한국인은 자기들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 사람인지 모르는 것 같다. 이거요. 이거 틀림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얘기했습니다. 6.25 때 구룡포 초등학교 앞에서 엿장사 했잖아요. 그거 불과 얼마 안 됐지만은 세계에서 경제 다섯 번째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야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부럽지요, 그죠?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렇게 못 살고 했던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 사람인지 모르는 것 같다.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야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참말로 걱정을 하고 있느냐? 저는 댕기 보니까 걱정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이건 6.25 전쟁 일어나게 된 동영상입니다. 저 선생님들 뒤에 이거 돌릴 수 있습니까? 네. 보이시죠? 1950년 6월 25일 38선 이남 땅이 평화에 잠들고 있던 일요일 새벽, 북괴 공산군은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38선 전역에서 기습 남침해 왔습니다. 남침 사흘 만인 6월 28일 서울은 짓밟혔습니다. 이때 우리는 탱크가 한 대도 없었음은 물론 치안 유지에 필요한 10만 미만의 국군이 있었는데 반해 북괴는 탱크 242대 등 중무장한 20만 병력으로 남침해 왔습니다. 서울은 불바다가 되고 아닌 밤중 도적을 만난 서울 시민들은 허겁지겁 피난을 갔습니다. 집과 재산을 버리고 남쪽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붉은 무리의 탱크는 후퇴하는 국군을 쫓아 한강을 건너 천일에 갑니다. 붉은 200대에 짓밟힌 서울. 한강다리가 끊어지는 밤에 미처 피난 못 간 시민들은 강제노동에 죽을 고생을 하고 6.25 이전에 공산당을 거부한 자유민주의 지식인들이나 종교인 반동분자라 해서 인민재판이라는 허울 속에 무차별 학살당했습니다. 당시 무방 상태의 온 남한 땅은 경상도 땅 일부를 제외하고 무참하게 유린돼 갔습니다. 한 달 만에 놈들은 대구 북쪽까지 쳐내려왔고 피난민들은 숨 돌릴 새도 없이 낙동강을 건너 대구로 몰려들었습니다. 여기는 포항. 아군의 낙동강 방어선 안에 있던 동해안의 이곳 포항으로 공산군은
포항 종합제철이 들어선 차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영상의 사실과 우리의 현실이 멀지 않습니다. 절대 멀지 않습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전쟁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김일성이하고 스탈린하고 그 다음에 모택동이 결탁해서 전쟁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우리 기독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쟁을 치고 이 북한의 인민군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동영상에서도 보셨습니다만은 우리는 아무 준비 안 했잖아요. 준비 하나도. 지금 현재 우리가 돈 잘 벌고 잘 산다 하지만은 참말로 그 준비가 돈 주고 물건 사고 돈 들여가지고 물건 만들고 해서 무기가 많다 해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신이잖아요. 그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이 어떤 상황 속에 들어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25 전쟁 딱 나니까 유엔에서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렸는데 여기에 참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 같아서 그때만 해도 우리 그런 얘기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 6.25를 일으키는데 소련이 힘세지 아니했을 것 같으면 중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가 같이 협력해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소련이 안전보장 이사회에 가서 손들어야 되는데 손들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요. 일부러 없어져라 간 것이 아니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83명이 모이는데 7대1로 한국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결의를 여기서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트루만 대통령 아닙니까? 여기는 누굽니까? 메가더 장군이거든요. 그 트루만 대통령이 메가더를 보고 한국 전쟁에 총책임지고 싸우라 하는 명령을 하면서 메가더 장군을 한반도 전쟁에 투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메가더 장군은요,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하고 상당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전쟁에 나가서 한국을 도우기 시작을 하죠.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뭔가 하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의 안전보장 이사회의 관계국들이 한국 전쟁을 도와주라고 하는 유엔의 결정에 따라서 각국에서 한국을 도우기 위한 실제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몇 적에는 여기 하나씩 다 올라가면서 설명하도록 해놨는데 이 기계가 너무 좋은 걸 갖다 놨어요. 참말로 저는 뭐 강의 댕겼지만 이런 기계는 처음 봤어요. 우리 그 장로님이 하고 있는 저게 보름에 가서도 제가 봤습니다만 참 기계 좋은 거였는데 기계가 너무 좋아 버리노니 내 손으로 제가 80년부터 PPT를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 PPT가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서 장로님이 고생했어요. 해서 이 정도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맨들이가 하기 때문에 이제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계 각국에서 한국을 향해서 한국 전쟁에 한국 사람들이 더 고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무엇인가 하니 의료 지원까지 했습니다. 그때 5개 나라에서 의료 지원 팀을 보내서 한국 사람을 도와줬잖아요.
그런데 유엔이 들어오게 되니까 북한 군인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김일성이를 도와주기 위한 외국의 공산권 나라들이 여기에 같이 힘을 합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크게 힘을 합한 사람, 나라가 누구냐, 어디냐 할 것 같으면 여기 아닙니까? 중공군 아닙니까? 지금 중국은요, 참말로 저는 생각해 봐도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좀 무식하기 짝이에요. 근데 얘기했잖아요. 한 50분 댕겼어요. 내 개인적으로 댕긴 게 아니고 통일부에서 중국과의 관계 같은 것을 하기 위한 것에 갔어요. 근데 여기는 내가 비디오 카메라 가지고 와서 사진 찍어 온다고 갔는데 비디오 카메라를 대려고 하는 게 미안해서 못 댈 정도에 하도 돼지같이 살아가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때 우리나라는 역시 못 살았지만은 중국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무식한 놈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참말로 비디오 찍어 와서 그때 왜 나거든, 우리 지금 유튜브라든가 이것이 발전 안 됐을 때 아닙니까? 옛날이니까 해서 찍어 와서는 이걸 편집해 가지고 강의 갈 적에 만들어 가서 보여줬으면 중국 이런 데다. 그래 되고 왜 됩니까? 보따리 사가 이제 피난 가야지. 이제 정신 안 차리고 있다가는 이렇게 되는데, 이때만 해도 못 살았으니까 막 못 사는 거 짊어지고 가더라도 막 그것으로서 별 큰 불편이 없었어, 솔직한 말로. 지금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보따리 사가 피난 가겠습니까? 피난 안 가고 해야 되는데, 피난 안 가고 지켜야 되는데, 피난 안 가고 살아야 되는데 국민들이 정신이 안 차려. 저 목사님이 저한테요, 교수님 우리 교회 특별 시간을 마련하겠는데 와서 얘기해달라 이렇게 해요. 그 전에 내가 목사님 잘 알았죠.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이런 데가 잘 있습니까? 앞으로 교회가 문을 열어야 돼요. 열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교인들이요 같이 알아서 그거 막아야 돼요. 불쌍하잖아요, 피난 되는데. 포항에요, 피난 가보니까 전봇대에다가 우익 잡아가지고 무가 하나가 달아났어요. 그게 전쟁입니다. 그게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사람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기차 타고 가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국민들이 정신 바로 못 차려서요, 침략 당해가지고 보따리 사가지고 지금 기차 지붕 위에 올라가서 달아날락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준비해 놓으면 이거 할 필요 없잖아요. 맞잖아요. 고아. 저는 6.25 전쟁 내용의 이 얘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다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뭐 직접 안 찾아봐도 뭐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죠? 옛날에 했으니까 알지만은 이 고아 아닙니까, 그죠? 고아 불쌍하잖아요. 참말입니다. 이게요, 전쟁 나서 국민이요 고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비극 중에 엄청 비극입니다. 내가 어제도 아랍니까 진짜 버스를 타고 왔는데 중간에 오다 보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조그만 사람인데, 조그만 아이인데, 참말로 우리가 볼 적에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사람인데 그냥 그대로 가더라고. 그때 저는 어릴 때 옛날 생각을 했어요. 고아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이 고아들이 우리한테도 있지만은 북한에도 고아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거 또 안 돌아가네. 이게 원래 이거 PPT 하도록 한 게 아니거든.
내가 이거 하면 돼. 되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이 짝편 아이들이 있죠. 고아들이 있죠. 이 고아들은요, 어디에서 사진을 찍었는가 하거든 폴란드에서 찍었어요. 6.25 때 고아 미국 사람들이 진짜 이 사람들 고마운 사람 맞아요. 참말 고맙습니다. 전쟁 나가지고요 형편없는데 비행기요 5대 동원해서 우리나라 고아들 1000명을 수송했어요. 전쟁 치는 급판이에요. 이거는요 기독교 정신이 아니고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진은 폴란드에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폴란드에서는 6.25 전쟁 고아를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김일성의 아이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아들 가잖아요. 그렇게 폴란드에서는 구라파에서는 김일성 아들 해가지고 대우는 우리보다 못 받았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다 뭐 전쟁이나 행편이 없으니까 대우할 수 없지요 고아들한테. 미국 사람들 대개의 고아들이 미국까지 실려가지고 지금 현재 미국 정치계예요. 한국에서 건너갔던 사람들이 정치계에서 큰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기독교 정신이 그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잘 안 되니까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점령해 내려오는데 우리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민군들이 여기까지 내려오는데요. 인민군만은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중공군이 내려오잖아요. 인해전술로.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인해전술. 인해전술 하는 뭡니까? 사람이 그냥 막 한 덩어리가 대가 들이미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앞에 뭐 총 쏘는 놈은 총 쏘면은 맞아 죽는 놈은 죽고, 그 다음 뒤에 따라가는 놈은 따라가고, 이거 아닙니까? 그게 인해전술 아닙니까? 중국에는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전쟁을 친 거예요. 이마침 내려왔다. 그래서 요것만 남았거든요. 요것만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이제 메가더 장군이 물리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이까지 되더라. 근데 제가 여기 와서 강의를 하니까요 마음이 푸근해요. 왜냐하면 같은 식구들 같이 앉았다 하는 생각이 나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네. 자, 메가더 장군 아닙니까? 메가더 장군이 여기 보면은 1950년 9월 15일 날 7만 5천 명을 끌고 배 260척에다가 싣고 왔습니다. 와서 한반도에서 공산군을 물리치기 위한 인천 상륙 작전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인천 상륙 작전이 그때 없었으면은 문제가 복잡했을 겁니다. 그때 인천 상륙 작전 했죠. 서울이 공산군한테 뺏겼는데 9월 28일 날 서울이 수복됩니다. 이제 정신 좀 차리고 하지요. 그때 좌익들은 뭐라고 했는가 같으면 이승만 박사가 이승만 대통령이 천해로 왔는데 막을 생각하지 않고 도망갔다 이렇게 했어요. 나쁜 놈들이잖아요. 사실을 얘기하면 저는요 사실을 얘기하면 목숨을 바칠 수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은요 엉터리를 진짜보다도 더 확실하게 이해합니다. 그래요. 그거 속이잖아요. 교회도 그래요. 이런 시간에 교인들이 세상 돌아가는 거 잘 알게 되면 세상한테 안 속힙니다. 그래서 6.25 전쟁 이후에 인천 상륙을 통해서 한반도가 구출을 받습니다. 얼마나 죽었습니까?
남의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민족입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보시면요, 군인 전사자가 62만 명. 62만이라는 숫자가 죽었다 이 말 아닙니까? 살아서 걸어 다니는 게 아니고 차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건 그냥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을 막았다면 이거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국민들이 평소에 살 때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정신이 없었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북한에도 많이 죽었죠. 64만 명 북한 군인들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중공은 97만 명이 죽었어요. 북한 민간인 피해자가 150만 명입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든지 간에 7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요, 남북한이,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키지만은 남북한이 북한과 남한과의 경쟁에서 북한은 게임이 안 되게 돼버렸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체제입니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요, 공산주의 체제, 그 다음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살아왔다, 그겁니다. 이 결과는 그래요. 총 487만 명이 죽었습니다. 6.25. 또 우리 이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죠. 그죠? 안 해야 됩니다. 나는 경험해봤기 때문에 아이고 이건 참 아니다 말이지. 소련이요, 미국이 달라들고 미국과 손잡고 있는 우방들이 미국 위에서 한국 전선에 뛰어들고 전세가 달라지고 되는 걸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요. 소련이요. 안전보장 이사회에도 참석 안 했던 소련이요. 6.25 전쟁 때에 여기 보시면은 소련이 휴전을 제의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휴전을 소련이 먼저 제의했습니다. 그래서 휴전 회담합니다. 휴전 회담을 하는데 1951년 7월 27일 날, 7.27이죠. 7월 27일 날 한반도의 전쟁이 스톱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합니다. 해서 한반도가 휴전하기 시작을 하죠. 휴전한다 하니까 이제 여기서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승만 대통령 앞에 사진 걸어놓고 행진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만 대통령 사진 걸어놓고 행진을 하는데 왜 하느냐? 뭐 때문에 하느냐? 이승만 대통령이요, 3년 동안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엄청 고통을 당했지만 미국이 중심이 돼가지고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한국 전쟁을 스톱한다 하니까 우리 대통령이 No, 나는 전쟁 스톱 안 하겠어, 북진하겠어. 한번 생각해 봐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전쟁 침략받아 사는 나라의 대통령이 휴전하겠다 하면 아이고 얼싸 좋구나 하고 휴전합시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요. 그 당시에도 굉장한 사건이었었잖아요. 그래서 휴전 반대한다고 내걸면서 뭘 했는가니, 전쟁하면 포로가 있죠. 포로를 잡았는 포로는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북한에 내려오는 건 포로 있잖아요. 잡아가 분리를 다 해놨어요. 거제도에 포로 수용소가 있죠. 가보셨죠? 예, 그 한번 그쪽으로 내려가고 수용소 한번 가보면요, 어떻게 살아왔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전, 자 보세요. 포로가 35,698명이었어요. 포로가요. 근데 그 포로는 중국 포로가 제일 많았어요. 중국 포로가. 그 중국군의 포로, 그 다음에
이 35,698명 중에는 다른 나라에 공산주의 싫다라고 하는 전쟁을 치러 공산주의를 위해서 전쟁을 했지만은 그거 싫다 하는 나라들도 포로가 됐는데 그 포로된 것이 뭔가 북한에 포로된 거하고 같이 섞어 놨어요.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는 그 포로 중에서 한국에 남겠다 하는 포로는 무조건 하고 한국에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사건 기억하고 계시죠?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에 남겠다고 하는 포로는 원래 그 국제적인 이 규약을 봐서는요, 포로는요 전쟁 끝나면 지가 가고 싶은 대로 돌려줘야 돼요. 저그 집에 가려고 하지 어디 한국에서 살려고 하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중국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해. 포로 수용했는데 한국에 남겠다 했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남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든지 간에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나는 포로가 되지만 나는 북한 안 간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때. 포로 35,698명,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석방한 것이 27,380명입니다. 그때 포로 수용이요 주로 어디에 돼 있으나 같으면 경상북도 여자 어디입니까? 영천 같은 데 있었죠. 영천에도 포로들이 살았어요. 영천, 대구, 그 다음에 하양 쪽으로 저쪽 쪽으로 있었고 저쪽 전라도 쪽에 경상남도 쪽에 있었는데 이런 포로들을 한국에 남겠다 하는 사람은 무조건 하고 석방이다. 이승만 대통령 아니면요 그거 못합니다. 그때요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35,698명 중에서 한국에 남겠다라고 하는 포로는 무조건 하고 석방해 버렸어요. 그러니 왜 미국이 뭐랄까 하겠어요? 미국은요 버뜩 전쟁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작은 했지만은 이제 소련도 그렇고 소련도 이제 포기한 거 한 가지거든요. 휴전하자 하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포기 절대로 우리는 포로를 석방하지 포로를 그냥 놔두지 않겠다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걸 우리 국민들이 그때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 이랬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승만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전쟁 빨리 끝내야 될 텐데 전쟁 안 끝내. 그래 미국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와 이거 한국에서 말이 전쟁 끝내자 해야 될 텐데 전쟁 끝내자고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반대. 우리는 무기도 옳게 얻고 하지만은 북진하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요 통일을 위해서는 할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북한을 반공 포로를 석방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북진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냐하면 메가더 장관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한반도의 전후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왜 포로를 석방하면서까지 전쟁 끝나는 것을 반대했느냐 하는 이유가 나중에 나옵니다. 메가더 장관하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나옵니다. 이유가. 자 보시면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 이 조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번성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뒤에 합니다. 요 얘기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니 이승만 대통령이 만약에 휴전 협정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양보를 한다면은 미국에 대해서 미국 너가 정신 차리리. 전쟁 치러 와서 고맙기는 고마운데 우리를 이렇게 박살 내놔놓고 너는 그냥 갚으면 왜 하노?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대로 주저앉도록 하지 말고 한국이 다시 침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했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맺어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요, 상호 방위 조약이잖아요. 미국하고 한국이 상해 방위 조약인데 미국이 침략을 받으면 한국이 가서 도와주고 한국이 침략을 받으면 미국 가서 도와주고 이게 상호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호하려고 하면 줄게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뭘 줍니까? 두드리 맞아가지고 완전히 빚이 다 돼버리는데.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런 속에서 미국하고 방위 조약만 맺어버리면은 우리 한반도에 전쟁이 혹시 새로 난다 하더라도 미국이 다시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못 생각했어요. 그때 우리 그거 못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상호 방위 조약을 맺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암만 없는 나라지만은 미국이 우리한테 손을 뗄 수 없게 된다. 자, 보세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서 많은 혜택을 본다. 무슨 말이냐? 다시 침략을 받으면은 미국이 우리하고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 놨으니까 우리를 도와준다. 그럼 미국이 침략받으면 왜 되나?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 뭐 가진 게 있어요, 뭐 가지. 도와줄 거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 당시만 봐도.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방위 조약만 만들어 놓으면 여러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도움을 받는다. 자, 보세요. 방위 조약 내용이 이겁니다. 제가 이걸 올려놨어요.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자, 미 합중국의 육군과 해군, 소리가 안 나네. 할 수 없다. 미 합중국의 육군과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하고 미 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 아닙니까? 만약에 또다시 북한이 침략하든지 하면은 미국은 가차없이 한국을 도와준다. 미국이 없으면 못 막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아마 핵무기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핵무기 지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미국이 큰 소리 한번 쳐버리면 북한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호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바에 따라서 미 합중국의 육군과 해군과 공군이 우리나라에 와가 있어요. 이때 방위 조약 맺은 것 때문에도 이해가시죠? 이승만 대통령의 비상한 머리가 우리가 이해될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 됐다. 휴전하자 개뿔었으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국제적인 그런 문제가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잘 몰랐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상호 합의에 의해서 결정돼서 우리나라에 육군도 와가 있고 해군도 와가지고 있고 공군도 와가 있고 그러기는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마음대로 못 내려옵니다.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멀리 보는 눈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그게 73년 전 아닙니까? 73년 전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구나 할 정도로 되었다 가는 것은 대단한 시견이에요.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아니다. 너무 좋은 것도 봐이네. 그렇죠? 저는 이거 포럼에 가서 처음 봤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하나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 무슨 말인가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요.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우리나라에서 한국과 미국이 육해공군 훈련했지요. 기억 안 납니까? 했어요. 그거 할 때에 북한이 꼼짝 못했어요. 우리나라의 좌파들은요, 들고 일어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욕했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참말로. 그래서 이거 보면 이 훈련이거든요. 한국과 미국이 13일부터 23일까지 훈련했는데, 이 훈련이 뭐 때문에 할 수 있도록 되어졌느냐 하면은 6.25 전쟁 때 휴전하면서 내걸었던 이승만 박사의 조건 때문에 된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무대에서 힘 있는 미국이 지 한차 덕만 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 미국도 세계 각국을 위해서 도와준다고 하면 자기도 덕을 본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미국하고 연결된 상황 속에서는요, 미국이 우리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말로 73년이 지나는 최근에 와서까지라도 우리가 덕을 본다. 여기도 보시잖아요. 자, 상호방위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서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조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번영을 누릴 것이다라고 이승만 박사가 얘기했어요. 이승만 박사가 아니었더라면 세계가 어떻게 힘의 균형이 돌아가 버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불리한 것이 오게 되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미국이 세계에서 최강국은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최강국인 미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북한에서 우리를 찝찝거리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의 결론 가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깨닫지 못해서 그랬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국민 소득이 3천 몇백 불 가지면 그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신이 없으면요, 하루아침에 가잖아요. 참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미래를 보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될까요? 난 우리 목사님 만나고 난 다음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교회 문 딱 닫아놓고 못 들어도록 만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교인들이 말해야지. 안 가르쳐 주니까 모르잖아요. 순수하기는 순수하죠. 오늘 내가 만드는 작품이 순서 없이 그냥 진행이 되가 여러분들 좀 불편했을 겁니다. 그러나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이 교인 여러분들이 참말로 이 나라를 구한다. 지금요, 나라 꼬라지가 엉망진창이잖아요. 만약에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정리할 사람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동네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얼마 안 살아도 끝은 이제 3년만 더 살면 90 아닙니까? 예. 그러나 앞으로 많이 살아야 될 여러분들이 참말로 이 나라가 확실하고 든든한 나라, 믿을 만한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참여하시고 교회 문을 여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